우리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은 커스터머 합의 테이블 만들고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 작업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고요. 일단은 커스터머 테이블 만드는 게 요 스타트 05 커스터머고요. 자, 커스터머 만든다 그러면 스키마.sql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스키마.sql 요 DB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롭 테이블 if exists 커스터머 테이블이 존재하면 삭제하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들란 얘기고, 자료형 컬럼명 자료형 얘가 뭐예요? 자동 증가하고 프라이머리 키 그 얘기고, SQL은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서 이렇게 띄워서 저장해요. 커스터머 스네이크 케이스라 그래요. ID 밑줄 긋는 거, 뱀 기어가는 모습이어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H2DB 설정하고 테이블 만들었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가볼게요. 잘 들으세요. 기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설명을 이렇게 풀로 해드릴.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뭐야? 서버 포트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H2 세팅한 거예요. 인베디드로 사용할 수 있게 true로 했고요. 그 다음에 H2 콘솔 웹에서 접근하려면 이거 꼭 해주셔야지 되고요. 위에 거, 아래 거는 주소예요. 어떤 주소로 들어가야 H2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DB 세팅이고요. H2DB를 쓸 거고, 약속된 폴더에 DB 폴더에 커스터머 DB 요 이름 파일로 저장하겠다는 얘기고, 사용하는 SQL은 오라클 형태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계정 ID, 패스워드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설정이 뭐냐면은 요 스키마.sql이 약속된 파일명이에요. 리소스 밑에 스키마.sql이 있으면은 여기가 always면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SQL이 요 파일이 실행이 돼요. 계속 실행이 돼요. 지우고 삭제되고, 지우고 새로 만들어지고, 지우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세팅, 요거 다른 옵션을 확인해 보면 never 있어요. 걔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always 항상 관여하고, never 얘는 항상 관여하지 않아요. 얘는 항상 관여하고. 그래서 처음에 always로 작업하다가 더 이상 DB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으면 never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 후로는 DB를 새로 안 지워요. 계속 유지해요. 중간에 embedded라는 애매한 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문서 보면 정의되어 있는데, embedded 같은 경우는 H2 같은 embedded 된 DB에만 포함되고요. 처음 없으면, 해당 파일이 없을 땐 한 번 실행이 되고, 있으면 더 이상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뭐 대충 막 개발할 때는 그냥 always 쓰시고요. 어느 정도 더 이상 손볼 일이 없으면 never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없을 때만 동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H2 embedded 그 속성으로 써주시면은, 작업하다가 테이블 구조를 바꾸고 싶으면 DB를 그냥 파일을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처리돼요. 근데 embedded는 오라클이나 마이바티스 같은, MySQL 같은 그런 애들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쓰려면 always랑 never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embedded 많이 쓰긴 해요. H2로 작업할 때는 embedded로 해놔요. 없을 땐 새로 만들고, 있으면 안 만들고. embedded 뭐던데, H2에서만 해당이 돼요. embedded 옵션은 H2 같이 embedded DB에서만, 오라클이나 MySQL 같은 DB에서 적용이 안 돼요. embedded가.
얘는 마이바티스라 그래요. 자, 요 두 개 옵션은 마이바티스 설정이에요. 요 패키지를 임포트 한 거죠. 임포트. 자바로 치면 임포트 한 거고요. 요 안에 있는 거는 클래스 이름만 쓰겠다 그 얘기고요. 요 매퍼 폴더 밑에 있는 모든 XML을 매퍼로 인식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 매퍼 폴더 밑에 커스터머 DAO 있죠? 이거 인식하겠다 그 얘기고요. 자, 요게 이렇게 쓰면 저도 맨날 까먹고 다시 알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면은 하이 폴더에 있는 모든 XML이에요. 요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매퍼에도 폴더 만들어서 하이에 뭐 작업할 일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현재 폴더에 있는 요 매퍼스 폴더에 있는 모든 XML이고요. 이렇게 별 두 개 쓰시면 하이 폴더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모든 XML이에요. 자, 이렇게 매퍼 세팅, 그 다음에 얘는 임포트 같은 애 세팅. 요 패키지는 클래스 이름을 앞에 거 생략하고 써도 된다 그 얘기고요. 얘가 안 배운 건데 제가 추가했어요. 요 부분 여기에 대해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 아까 DB명을 지을 때 커스터머 ID 이렇게 줬어요. 근데 얘를 자바에서 쓰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커스터머 ID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갭이 생기지. 그거 짜증나잖아요. 다른데 같은 걸로 처리하려면 작업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옵션을 주면은 요렇게 쓴 거나 요렇게 쓴 거나 프로그램이 알아서 같은 걸로 처리해요. 그래서 DB에서 얘를 읽어올 때 이렇게 날라오면 알아서 이렇게 바꿔줘서 데이터베이스 컬럼명이랑 자바 필드명이랑 같아야 되잖아요. 게터 세터명이랑 자동으로 이걸 맞춰주는 작업을 투루루 하면 해줘요. 그래서 이전 작업한 거는 어차피 뭐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 커스터머 DTO 가볼게요. 커스터머 DTO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스키마 SQL 가볼게요. 커스터머 이렇게 있어요. 컬럼명이랑 DTO랑 다르잖아요. 근데 저걸 추가하니까 맞춰준 거예요. 저거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as customer ID ID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일일이. 근데 이거 안 해줘도 저거 옵션을 true로 하면 안 해줘도 이렇게 스네이크 케이스는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이거 에러 나요. 커스터머 아이디로 리턴했는데 여기서 커스터머 이렇게 하면 저게 옵션이 없으면은 이렇게 쓰셔야 인식하겠죠. 이렇게 쓰셔야 인식하겠죠. 그럼 뒤에 세터기 또 막 다 틀어지겠죠. 갈 길은 없어요. 이렇게 쓰셔서 해도.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삽질하는 경우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 옵션이에요. 얘는 개발 환경 적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속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뭐 JSP 파일 수정되면 뭐 그때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수정해주고 뭐 컴파일러 된 후 메모리에 상주시키고 뭐 그런 작업 한대요. 그냥 쉽게 개발할 때 성능을 좀 JSP 개발할 때 성능을 좀 높이고 싶으면 투로 옵션 주시면 된다 그러고요. 얘는 캐시 없애는 거예요. 캐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캐시 없이, 그래서 캐시를 없앤 거예요. 그럼 요청하면 무조건 갱신되겠죠. 내가 수정한 코드를 그대로 작업에 방영할 수 있도록 캐시를 제로로 만든 거예요. 자, 다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금방 DTO 만들고 세팅 확인하고 있고요. DTO 다시 가볼까요? 커스터머 DTO 이렇게 구현했고요. 롬북 사용했어요. 골뱅이 데이터 생성자랑 게터 세터랑 투스트링이랑 이퀄스일 거예요. 정확한 거는 AI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포맷 문자열 세팅한 거예요. 객체니까 문자열로 세팅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의 문자열로 세팅된다, 그 얘기고요. 자, DTO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매퍼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매퍼 가볼게요. 커스터머 DAO .xml. 이제 내가 할 DB 작업을 기술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윗부분은 무조건 복사해 와서 쓰셔야 되고요. 매퍼 안에 이 매퍼를 자바 코드에서 누가 쓸 건지 기술해요. com.customer. 스타트 04.dao. customer DAO. 그럼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DAO, customer DAO. 얘 경로를 쓴 거잖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요 자바 파일이 실제 자바 코드에서 사용할 요 매퍼가 요 자바 코드가 쓴다는 얘기고요. 인터페이스로 구현해 놨고요. 여기 기술된 함수들, 함수 이름, 매개 변수 그렇게 돼 있죠? 함수 이름, 매개 변수. 요거를 요 매퍼에서 그대로 받아 쓴다 그랬죠? 함수 이름, 아이디가 함수 이름이고요. 어떤 작업인지 앞에 써줘요.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 써주고, 함수 이름 써주고, 파라미터 타입 이거 보통 안 써줘도 되는데 커스터머 DTO라고 써줬네요. 파라미터 타입은 날라올 매개 변수가 객체일 경우 써준 것 같아요. 다른 애는 안 썼죠. 얘의 매개 변수가 커스터머 DTO다.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날라온, 그래서 이거 맞춰주시면 돼요. 매개 변수가 커스터머 DTO잖아요. XML의 파라미터 타입이 커스터머 DTO다. XML은 특이하게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한다 그래서 요거 대문자 대신에 소문자로 써도 동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때도 있고,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안 되면 대문자로 바꿔서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AI에게 확인해 본 결과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한대요. 소문자로 써도 맞고 대문자로 써도 맞고 그렇다긴 하는데, 안 되면 대소문자 바꿔가면서 해보세요. 제 경험상 버전마다 조금씩 얘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 서류대로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프레임워크. 자, 그리고 이 파라미터에 있는 세터 게터를 읽어올 때는 샵 네임. 그럼 여기에 세터 중에 네임을 읽어오고, 에이지를 읽어오고, 하이트를 읽어오고, 버스데이를 읽어올 거예요. 여기 세팅된 값. 실행 결과 인서트니까 리턴 값이 없어서 리절트 타입을 안 썼고요. 리턴 값이 있으면 리절트 타입을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을 만들었죠. 함수명, 리턴 값. 리스트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 담을 데이터 한 개만 써주시면 돼요. 여러 개가 리턴돼도 리스트에 담을 자료형을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다 됐죠? 이런 식으로 매퍼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DTO 만들었고, 매퍼 만들었고, 요 매퍼를 사용할 DAO를 만들었고요. 실제 DAO를 갖다 쓰는 거는 서비스라 그랬어요. 서비스에서 함수로 만들어서 요청하고 있고요. 서비스 갔더니 여기 다 닫아놨어. 지금은 뭐 간단하게 DB 작업만 하니까
DB 작업 한 개 하는 것만 써져 있는데 나중에 다른 거 보면 복잡한 작업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필요가 없어서 DAU를 직접 코드에 호출해 놓은 책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별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고요. DB 이외의 작업 혹시 필요하면 요 위에랑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DB의 나이가 만으로 저장돼 있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한 살 증가하고 싶다. 그런 로직은 여기서 변경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인서트 작업 호출하면 입력할 데이터, 셀렉트 작업, 모든 데이터베이스 전부 하나, 그 다음에 수정 작업, 아이디 갖고 와가지고 지우는 작업, SQL로 다 구현되어 있겠죠.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아까 잠깐 얘기는 안 했는데 data.sql 있어요. 얘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애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실행이 되면 2개 들어가고요. 인서트를 안 쓴 이유는 얘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실행이 돼요. 다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 있는데 또 넣게 되면 요게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돼서 1, 2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이 되면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면 더 이상 실행 안 하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merge into primary id 뭐 이미 있으면은 이거 AI에게 물어봐서 문법 확인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내용은 이미 요 데이터가 이미 있으면 들어가고, 이미 있으면 안 들어가고, 없으면 들어가고, 계속 여러 번 실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얘가 자동 증가 컬럼이잖아요. 근데 이걸 실행하고 나서 본인이 일반적인 인서트를 하면 카운터가 1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미 1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3부터 시작하려고 강제로 카운터를 증가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강제로 카운터를 3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인서트 할 때 3부터 들어가죠. 정리하면 얘가 카운터 1로 들어가고 2로 들어가는데 카운터를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강제로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가 여전히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 1이 또 들어가요. 3부터 시작해야 충돌이 안 생기겠죠? 3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다음 데이터 넣으면 3부터 들어가요. 얘가 매번 실행이 되니까 머지를 이용해서 SQL 인서트문을 구현했어요. 있으면 안 들어가고 없으면 들어가고. 여기 잘 구성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에러 나요. 자동으로 하는 게 다 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AI 없던 시절은 이 작업이 너무 빡세가지고 오히려 많이 안 썼는데 요즘은 이거 AI가 다 만들어주니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DAU까지 만들었죠. 내가 작업할 DAU 만들었고 서비스 만들었죠. 이 골뱅이 서비스 까먹지 마시고요. 서비스 웨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DAU 같은 거 주입해서 쓰려면 골뱅이 오토와이어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 옵션이 엄청 빡셌는데 요즘은 그냥 자동으로 다 처리돼요. 얘도 오토 스캔 추가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야 되는데 쓰면 알아서 다 인식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골뱅이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 만들어졌고 이제 뷰 확인해 봅시다. 딜리트 디자인 되어 있고요. 인서트, 셀렉트, 여기에 템플릿츠, 이 점 커스터머 되어 있잖아요. 템플릿츠 폴더 밑에 커스터머 폴더란 이야기예요. 이거 어디 보는 이거 잘못 클릭하면은 이게 구조가 좀 바뀌던데 AI한테 나중에 물어봐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디자인 바뀌는 거 맨날 확인해 드린다는 게 맨날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자, 이제 컨트롤러 가서 이 뷰 연결하는 작업과 DB 작업을 할 예정이고,
보세요. 실행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 클릭해서 실행 저만 할게요.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돌고 나면은 주소창에 컨트롤러 가서 처음 시작하면은 커스터머 5를 호출할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모든 데이터를 읽어와 오는 거죠. 거기 리스트로 담아서 셀렉트 올에서 보여줄 예정이에요. 셀렉트 올 가면 지금 리스트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여기 리스트 받아서 하나씩 꺼내 가지고 반복 작업하고 있어요. 반복 작업하고 있죠. 자, 뭐 여기 보시고 이해 안 되는 코드는 얘기하세요. 저도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딜리트 코드 링크 잡아서 클릭해서 요거 한번 볼까요? 클릭하면 뭐예요? yes, confirm은 yes, no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yes면은 true, no면 false, return true면 기본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데 false면 return false면 기본 이벤트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 이벤트 실행을 막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실행한 거 이제 주소를 넣어 봅시다. localhost 8090 customer select all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주소 들어오죠. 아까 실행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2개 넣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고요. 됐죠? select all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누르면은 이 페이지로 오네요. 주소가 요게 요 링크가 걸려있나봐요. 커스터머 인서트 컨트롤러 가가지고 커스터머 인서트 일로 들어오겠죠? 이리 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커스터머의 인서트 페이지, 커스터머의 인서트 일로 오겠죠? 디자인을 어떠니 지저분한가? 하여간 뭐 저렇고요. 이름, 나이, 키, 생일 그렇게 입력받고 있고요. 저장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 누르면, 서브밋 버튼 누르면 뭐 목록으로 가기는 아까 셀렉트로 가는 거고요. 저장하기 누르면 서브밋이 실행이 되고, 서브밋이 실행이 되면 요 폼 태그가 실행이 되는데, 포스트 형태로 같은 주소로 커스터머 인스톨로 가고 있네요. 받을 때는 요 네임, 에이지, 하잇, 버스데이, 커스터머 아이디는 없네요. 자동 생성이니까 안 받았나봐요. 자, 그래서 전송을 누르면 어디로 가겠어요? 같은 컨트롤러에 인서트, 여기 보면 골뱅이 포스트 매핑 돼 있죠? 일로 오겠죠? 인서트 주소에 포스트 매핑. 자, 그러면 뭐야? DB 입력해라. 입력 끝나면 셀렉트 올로 가라.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입력하면 셀렉트 올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됐죠? 여기 삭제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셀렉트 올 가셔가지고 저 삭제 버튼 누르면 정말 삭제할 거냐, yes 누르면은 이벤트, 기본 이벤트가 실행이 돼가지고 딜리트에 아이디 가지고 가죠. 그럼 여기서 지우겠죠? 컨트롤러에 딜리트 가볼까요? 딜리트 커스터머 아이디 이렇게 봤네요. 이거 그냥 써준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동작할 거예요. 이거 왜 써줬냐면은 이게 원래 밑줄 컬럼명에 밑줄 있던 애를 밑줄 없애서 원래 원상태로 복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커스터머 밑줄 아이디인 애를 커스터머 아이디로 바꿔야 돼서 이거 써준 거고요. 있으나 없으나 동일해요.
보통 날라오는 애 키값이랑 요 키값이 요 변수명이 다를 때 써줘요. 없어도 그냥 받고요. 다 있네. 리퀴스트카 이 아이디만 있죠. 하여간 일로 오시면 아이디 받아서 삭제하면 되죠. 아이디 받아서 삭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셀렉트 올로 가죠. 자, 요 버튼까지 했고요. 상세보기 페이지 누르면은 셀렉트 아이디로 가죠. 커스터머 셀렉트 아이디. 네. 요 부분 오셔가지고, 아이디, 모델, 셀렉트 원, 요 아이디를 가지고 찾죠? 찾은 거를 모델에 담죠. DTO에 담아서 커스터머 셀렉트 아이디로 가고 있네요. 그 페이지가 요 페이지죠? 이 아이디로 DB에서 이 사람 정보를 읽어와서 여기 뿌린 거고요. 수정하고 싶으면 입력한 다음에 수정, 목록으로 가기. 더 이상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설명은. 그럼 다 수정 버튼 누르면 뭐 이동하는 거 업데이트로 오겠죠? 여기 포스트 일로 와서 업데이트하고. 뭐 생략할 것도 없네요. 설명을 다 했네요.